제가 04년생인데 제가 무슨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요? 6년 차도 짧으면 또 짧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자영업 6년 차? 그리 순탄하거나 만만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매 순간 선택하고요. 결정하고 포기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희생해서 번 돈을 어떻게 지켜가고 보관해야 할까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화폐는 오늘이 가장 비싸다. 그냥 각성원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정말 목숨 걸고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비트코인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난번 반감기 때 업로드했던 영상 다들 보셨을까요? 해당 영상에 댓글을 몇 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2차전지 섹터를 정리하고 비트코인으로 넘어가셨다는 분도 계셔서 제가 동지라고 했었고 조만간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답변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 인증하는 하수라는 분도 계셔가지고 인증 안 하면 사기꾼, 그리고 또 하면 하수. 그래서 업비트만 공개한다고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 걱정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 본업은요, 온라인 쇼핑몰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유리지갑입니다. 정말로 100% 다 오픈되어 있어서 세금 관련 걱정은 할 이유가 없고요. 정말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월은 종소세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종합소득세 관련 영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왜 걱정할 이유가 없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04년생인데 제가 무슨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요? 어불성설이죠.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 저는 한 적도 없고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시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우선 첫째, 제가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이나 코인 트레이딩 전문가도 아니지만 분명히 투자자는 맞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은 그런 자본주의 생존기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 항해일지라고도 할 수 있죠. 이 한 번뿐인 우리 인생, 냉혹한 자본주의에서 생존해 나가는 여정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정말 또 서로 격려해가는 그런 방향성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그래야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 장점은 선입관이 없다는 거. 자산 3대장, 부동산, 주식, 코인을 정말 다 경험하고 공부하고 또 실제로 투자하면서 커뮤니티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두루 영역을 넘나들면서 3대장을 다 섭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 선입관, 나름의 고유 영역, 고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동산 필드에 계신 분들은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디지털 영역의 접근은 아직까지는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 절대 다는 아니지만 정말 단순합니다. 금리, 정부 정책, 레버리지, 이게 다예요. 그냥 과거에 그랬었다. 부동산이 잘못되면 나라 망한다. 존버하면 결국은 다 살려줄 것이다. 참 언제까지 이런 마인드로 가야 하는지 너무 한심하기도 합니다. 나는 성공했고 부자다. 너희들도 내 강의 들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너희들도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 휴지 같은 주식, 존재하지도 않는, 실체도 없는 도박 같은 코인 하지 마라. 네. 이게 비즈니스라면, 그것도 장사라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요, 이분들 정말 미국 국채, 달러, 국제금융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이분들이 양산한 피해자들, 지금도 모여서 죽겠다. 정말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여기저기 역전세 나고 이자 감당하느라 간당간당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네가 뭘 아냐고요? 이분들 정말 모르더라고요. 나이가 많던 적던 이분들 정말 대책이 없더라고요. 이분들도
일부 영끌 오적까지는 모르겠고 연예인 놀이하는 성홍파리, 강희파리에 대한 피해자들이지만 이분들도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는 필수가 아니라 운명이지만 그 모든 책임은 각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이건 무조건 명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코드 자체라는 거, 꼭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저는 빗썸이나 바이낸스는 비트세이빙이나 트레이딩 또는 마진 거래나 선물 거래용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물론 투자자로서요. 비트코인은 봉인 자산, 연금 자산으로 최대한 오래 가져가는 용도라서 저번에 공개한 겁니다. 제가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때도 두려움 없이 그리고 또 후회 없이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미래의 저를 지켜줄 금고라는 미션을 부여한 개념인데요. 미래 제 구매력의 저장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지갑으로 옮길 예정이고요. 그 과정도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서 추후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5년차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인데요. 저희 전문 분야죠. 이커머스. 현재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제활동으로 보면 6년 차입니다. 세금도 정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자본주의 항해 6년 차죠. 6년 차도 짧으면 또 짧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자영업 6년 차? 그리 순탄하거나 만만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세금 납부하고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구상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매 순간 선택하고요. 결정하고 포기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희생해서 번 돈을 어떻게 지켜가고 보관해야 할까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알았어요. 화폐는 오늘이 가장 비싸다. 인플레이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어떻게 내가 방어하고 해치를 해야 하나? 그래서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현실적으로 시도 가능한 게 주식 투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는 족족 주식을 매입했고요. 미성년자는 코인이나 경매가 좀 불가능하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왜 아무도 이걸 말해주지 않지? 왜 학교에서도 언급조차 안 해줄까?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던 편의점 알바를 하던 PC방 야간 알바를 하던지 소기업에 취업해서 최저임금을 받던지 대기업에 입사하던 아니면 정말 탑 오브 탑 그렇게 다들 되려고 모든 걸 걸고 도전하는 의사가 되던지 대한민국은 의사 대기업 강남부동산이잖아요. 어찌됐든 뭐가 되던 그냥 이 냉혹한 자본주의 경기장에 들여보내고 알아서 해결해, 알아서 살아남아 이거잖아요. 솔직히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네,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니까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누구도 무엇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속은 거다. 그냥 각성한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정말 목숨 걸고 파고들어서 물건을 팔았고 온라인 세상을 공부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그리고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을 다 공부하자 결심했습니다. 나는 어리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유리하다. 선입관을 버리고 경험하자. 그래서 내가 번 플로우, 내가 번 소득을 어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동시켜야 하는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도한 겁니다. 주식은 한 4년에서 5년 차네요. 제가 사업자를 내면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자, 부동산은 작년에 대전 지역 경매로 낙찰받아서 월세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은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있고요. 제가 좀 특이한가 봐요. 그쵸? 좀 불편하신가요?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2024년 부동산 소액 투자 아니다. 큰일 난다. 제가 부동산이라는 필수제를 자산 3대장 중 하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직 진짜 위기는 시작도 안 했다. PF 분실 문제 그대로 있고요. 매크로 변수도 심각하고 금리는 어떤가요? 지금은 공부하고 임장하면서 지켜볼 때이지 부동산 소액 투자 배팅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비트코인이 훨씬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겁니다. 앞으로 1년 두고 보자고요.
왜 엔비디아가 10% 박살나면 조정이라고 하고 비트코인이 10% 추락하면 거 봐라 골로 간다 위험자산이다 라고 저주하죠. 주식은 오너 리스크도 있죠. 경영진이 잘못 판단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잘못할 사람이 없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해 의견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97% 비트코인입니다. 보유 비중이. 그럼 오늘은 알트코인에 대한 제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각자의 생각은 다른 거니까 또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알트코인은 태생적으로 규제 자체가 없고 그냥 내러티브라고 할까요? 비트코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우선 주체가 있죠. 회사가 발행하고 유통하고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인간이 개입합니다. ICO 하죠. 결국 비트코인과는 완전히 다른 건 바로 인간의 개입입니다. 선의가 있던 악의가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죠. 인간을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의를 가진 인간을 믿을 수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알트를 벤처기업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랄까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결론은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말하면 저에게는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 펌핑하고 가격도 많이 오르겠죠. 그래도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번 돈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생각도 언젠간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폴라리스 인터뷰라는 코너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제야 고수 또는 경매 전문가, 대기업 사원, 대기업 임원, 유튜브 전문가, 요식업 전문가분 등등 정말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짝 공개하자면 그 첫 번째 초대 손님은 웹3 전문가인데요. 이분 모시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해 그리고 또 웹3가 뭐고 앞으로 어떤 기술이 펼쳐질지 그리고 금융공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코너가 성과가 있다면 한번 라이브로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폴라리스 유진이었습니다.